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나한테 맞는 등산 스틱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자기가 여성인데, 키가 160 정도 되시는데, 130cm까지 늘어나는, 110에서 130까지 늘어나는 그런 스틱을 사도 되느냐? 그게 그 업체에서 표시한 거는 키가 163에서 180 얼마까지 키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걸 사서 자기가 써도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뿐만 아니고 이제 또 산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스틱을 왜 저렇게 잡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이제 그 분들은 스틱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 등산 스틱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다리 힘만 가지고 등산을 하든지 또는 걷기를 하든지 하는 게 아니라 다리에 집중되는 힘을 다른 쪽에 있는 근육을 씀으로써 다리에 가해지는 그 부담을 줄여주자, 이거거든요. 물론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균형을 잡을 때, 균형 잡기 위해서 특히 눈 오고 이랬을 때나 또는 이제 내리막을 갈 때 이럴 때는 균형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피곤하다 그러시면 내려오실 때 아무래도 코어 근육도 힘이 빠지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자세를 잡는 것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백패킹을 가신다 그럴 때 무거운 배낭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17kg, 겨울에는 여름에는 10kg나 한 7, 8kg 이렇게 가는데, 그 배낭을 메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 체중 이외에도 하중이 많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몸이 틀어진다든지 균형을 살짝 잃을 것 같을 때 자기의 몸에 있는 코어 근육이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백패킹을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스틱을 갖고 와서 몸에 균형 잡는 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또 아무래도 오르막에서도 힘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내리막에서도 그 배낭의 무게가 더 하중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스틱대로 균형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막 일반적으로 다 필요한 그 기능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냐는 문제예요. 에너지 효율적으로 스틱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겠죠. 또 조금 덜 힘들겠죠. 그 때문에 어떤 길이를 가지고 스틱을 딱 조절해서 가는 것이 가장 최적인가, 어떤 길이가 최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에게 최적의 스틱의 길이는 여기까지 길이에다가 요만큼 10cm를 더한 거다. 제 요 팔꿈치 높이를 딱 재면요, 몇 cm가 나오냐면 10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15에 맞추고 다녀요. 저는 요거 10cm 정도 됩니다. 10cm 요 폭이. 110, 그러니까 106 플러스 9 해서 저는 115.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블랙 다이몬드 거도 이렇게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길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요게 보시면 115cm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로 그냥 됩니다. 그러면 그게 왜 이쪽 길이에, 그러니까 이 팔꿈치 높이에, 지면에서부터의 높이 플러스 10cm냐? 그거는 가동, 팔관절과 어깨관절의 가동 범위, 그리고 힘쓰는 포인트에 달려 있어요. 옆으로 잠깐 돌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만약 손이 이렇게 접힌 상태라 그러면 여기서 땅을 짚는 데까지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오르막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만 이걸 당기는 거거든요. 어깨 근육을, 어깨의 관절에 있는 근육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평지나 또는 내리막을 갈 때 이렇게 길게 잡는다는 거는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러면 짧게 잡으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동 범위가 이렇게 손이 펴진 상태 정도로 낮게 이렇게 짧게 잡으면 이 가동 범위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최적의 높이가 요게 수직이 됐을 때, 평지했습니다. 평지에서 됐을 때, 그러니까 어깨 근육과 다음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팔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추진력도 가장 많이 생기고 에너지 효율도 제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이 플러스 10cm가 나의 가장 잘 맞는 스틱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르막에서는 오르막이 경사가 많이 심하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등산 스틱들은 요 그립이 밑에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참 길죠. 그러니까 어지간히 그냥 경사진 곳도 밑에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짧아지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리막에는 어떡할래? 내리막은 긴 게 낫지 않아. 근데 내리막에서 이렇게 하시면 스트랩에 손목을 거시면 길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이 스틱들은 이걸 노브라 그럽니다. 이게 노브 부분이라 그러는데 이게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좀 중국산이 저렴한 거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기능들이 없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점점 이 노브가 커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이렇게 잡는 거죠. 위로.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내리막에서 땅을 짚어요. 밑에. 계단 밑으로 짚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 위쪽으로 잡으시면, 요 위쪽에 이렇게 잡으시면 여기 10cm를 더하신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위를 잡으시면 길이가 125cm가 되시는 거고, 그냥 잡으시면 길이가 115cm,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115cm가 되시는 거고, 아래쪽을 잡으시면, 요 아래쪽을 잡으시면 오르막에서 아래쪽을 잡게 되신다 그러면 요 정도 내려오잖아요. 7, 8cm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틱 하나로 고정된, 저는 이 스틱은 그 가변식이거든요. 길이 조절식인데, 이 조절식도 저는 산에 가면 그냥 산에 밑에서부터 들머리부터 이제 날머리까지 그냥 115 하나에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래도 뭐 등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요 지면에서부터 요 팔꿈치에 그 높이를 재시고 거기서 플러스 10cm 정도를 해주시면, 10cm 뭐 전후가 되겠죠. 해주시면 그게 자신의 최적의 그 스틱 길이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맞는 등산 스틱의 길이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